향엄지안 스님의 시 송곳조차 없는 가난. 향엄이 깨닫고 나서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향엄이 깨닫고 나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향엄이 그 천재가 스승의 한 질문에 딱 막혀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사리탑을 지키면서 청소나 하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집신을 삼아가지고 걸어놔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집신 이제 들고 가고, 또 가끔 가다가 주묵법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바위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그 얻어먹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이나 복이나 진짜 하고, 공부는 이제 안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 향엄이 탁 이제 대나무에 돌멩이 부닥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또 그런 시를 이제 또 이렇게 남기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때 소문이 아주 나니까 그 소문이 들려왔어. 그러니까 위산 스승한테 자기가 던진 질문에 막힌 제자가 시골에 가서 있다가 이제 한 소식 했다고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위산하고 그 제자인 앙산하고, 앙산은 이미 깨닫고 난 뒤에 그 당대에 별명이 작은 석가모니였어요. 소석가. 그러니까 아주 선기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산하고 앙산이 귀에 들려오니까 앙산이 뭐라고 했냐면, 스님 그럼 제가 한번 가서, 자기한테는 사제거든요. 향엄 사제가 지금 공부가 됐다고 소문이 들려오는데 제가 가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산은 이제 갔다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향엄이 깨닫고 나서 소문이 자자하니 앙산이 위산에게 허락을 받고 점검하러 갔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원래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앙산이 깨달은 향엄을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사제의,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네의 요즘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하려야 말할 길이 없군요. 그러고 이제 대답한 것이, 향엄이 지어서 바친 것이 이 개송이다. 작년 가난은 가난일 것이 못되고 올해의 가난이라야 비로소 가난이라 하리니,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 없었는데 올해는 송곳조차도 사라졌다. 송곳조차 없다. 지금 점점 더 가난해졌다, 이제 그 말이죠. 송곳 꽂을 땅조차도 없는데 송곳조차도 이제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제의 공부가 어떠냐 했더니, 이때 이제 땅이니 송곳이니 하는 것은 분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네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했더니 생각이 사라져서, 작년에는 조금 생각이 조금 있더니 올해는 그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보세요. 이 말은 생각이 사라진 것은 현상의 모습입니까? 본질의 모습입니까? 생각이 있고 없고는 현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네의 경지가 어떤가 하고 물었을 때 향엄이 현상 가지고 답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요거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가난하다 이런 것들은 점점 생각이 줄어들어서 이제 생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앙상같이 눈 밝은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는 현상이 아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생각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본질이 분명하냐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시를 듣고 앙산은 긍정하지 않았다. 앙산이 긍정하지 않은 것은, 안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얼마나 분명하냐,
대한 것이 안목이지 현상에서 생각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열에서는 얻었지만 조사선에 이르러서는 어림도 없네. 열에서는 현상에서 고요해지는가? 조사선은 본질이 분명해지는가? 그래서 이 대목이 그 선에서 말하는 열애선이라고 하는 말의 출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썼어요. 앙산이 이 말을 처음 썼어. 향음이 가서 점검해보고 오겠습니다 했잖아요.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떠냐 했더니 현상 가지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명상도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열애선으로 이렇게 용어를 썼다. 그게 아니라 생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흙탕물 있잖아요. 그럼 흔들면 뿌얘지잖아요. 그러면 그 뿌연 물을 딱 놓아가지고 고요 맑게 이제 가라앉히는 것이 열애선이다고 한다면 조사선은 물이란 것은 흙과 섞여 있건 안 섞여 있건 상관없이 물은 물이다 이거예요. 흙은 현상, 물은 본질. 본질은 흙과 아무리 섞여 있어도 그대로 물은 물이다. 그 성질 자체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거. 그거 하고 지금 깨끗하게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지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차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이 좋은 게 보세요. 좋은 게 향음 복이 많은 사람이야. 향음은 깨닫고 난 여러분 처음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깨달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처음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깨닫자마자 자기가 뭘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몰라요. 거의 99%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라. 그런 말을 지금 하잖아요. 근데 향음은 복이 많은 게 앙산이 찾아와서 점검해주고 있어, 지금. 이해되죠? 자, 사형사제간에 앙산이 와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현상 가지고 답을 하고 있어. 선의 깨달음은 아닌 거야, 그거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워낙 이 향음이 똑똑해가지고 그 순간 뭘 지금 지적받고 있는가를 알아차렸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막혔다가 터질 때 시원한 것이 있고 시원한 것은 현상이에요. 근데 본질은 막히고 시원하고 상관없이 막히면 막혔다고 알고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아는 그것은 안 변해.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막힌 상태에서는 그걸 깨닫기는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구름이 낀 상태에서는 푸른 하늘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근데 한번 확 구름이 완전히 착 흩어졌을 때 푸른 하늘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막힌 것이 터지는 것은 필요한데 그때 업장이 팍 녹아요.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업장 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라졌다는 걸 아는 것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는 것이 없으면 사라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해되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주 쓰는 비유로는 경계 현상이 터져가지고 시원한 것은 보너스, 업장이 녹는 것은 보너스, 그리고 본봉은 사라졌을 때 구름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존재하는 우리들의 본질, 그 자체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공성이면서도 각성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눈 밝은 앙산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시원한 거 가지고 답을, 경계 현상을 가지고 답을 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니까 딱 그때 향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모습 이겁니다. 보세요. 그렇다 해서 향음이라고 할 말이 없을 일은 없어. 다시 개성을 지어 제시하니 그제서야 조사선도 이해함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인데 그 개성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아차하고 아차한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리고 새로 했는데 그걸 듣고 그래 그게 조사선이지 하고 이제 인정을 했다. 자, 요거 앞에하고 달라요. 앞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무심을 말하고 지금은 평상심을 말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이 앙산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무심에서 평상심으로 전환하는 그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형으로 굉장히 널리 이거 회자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그거 아니야. 가난한 그거 아니야. 깨달음은 견성이야. 본질을 보는 거야. 발견하는 거야. 했더니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는 현상을 말했어요. 이제 본질을 드러내는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으니 이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순목 목은 눈이고 순은 찡그리다. 눈을 찡그려서 윙크를 해서 시 보여준다. 이는 이것이란 뜻이에요. 이것.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내가 윙크해서 이 한 물건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앞에는 내 생각이 사라졌다는 걸 말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을 내가 윙크를 해서 보여주겠다. 지금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예.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로 끝났는데 약인불회. 만약에 상대방이 불회 내가 윙크해서 이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이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것을 내가 윙크를 해가지고 보여주겠다 이랬거든. 그래 놓고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약인 만약에 상대방이 불회 회자는 안다는 뜻이에요.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윙크가 너무 작았나? 이게 송장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윙크만 해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것만 해도 지금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 내가 이 동작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 알아챘나 싶어 약인불례. 만약에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별 다시 환 부른다. 삼위를 다시 부르겠소. 이 말은 삼위야 하고 큰 소리로 이거를 드러내 보이겠소. 이 말이에요. 그 지금 못 알아들을까봐 그때 크게 한번 드러내 보이겠다. 지금 요거 하나를 드러내는 모습인 거 이해되세요? 요거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안목이 드러나요. 이거 잘못된 번역 되게 많아요. 다른 식으로 번역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게 이 뜻인 줄 모르면 지금 이거 드러내는 거 하나라는 걸 모르면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주장자 드는 거나 지금 윙크 하는 거나 그리고 삼위야 하는 거나 한번 치는 거나 지금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 드러내는 거다. 아무리 작은 동작이라도 이 우주를 돌리는 엔진을 쓰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나에게 엔진이 하나 있는데 우주를 돌리고 있는 엔진이 하나 있는데 내가 윙크해서 이걸 내가 보여주겠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 말뜻을 못 알아듣는다면 혹시 해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앞에서는 현상의 번뇌가 잦아지는 걸 가지고 자기 공부를 표현했다면 지금은 요 하나가 이제 확고해져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줘서 이제 도에 통했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다. 상황 이해되죠? 아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 전체가 이거고 모르는 사람은 꽉 막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이것을 꿰뚫어 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걸 모르고 현상만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꽉 막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향음 지안에, 그러니까 사형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공부가 확실한가를 와서 점검을 받으니까 이때까지 향음은 번뇌가 없어지는 걸 깨달음으로 생각한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문제였잖아요. 부모로부터 나기 전에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본질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깨달음의 진면목이다. 이거 지금 우리가 아주 훌륭한 지금 본보기를 지금 한번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다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냥 민감해도 끝이다. 근데 혹시 시가 2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가 4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야라고 덧붙여서 하는 표현을 한 것 뿐이지, 거기에 특별하게 뭐 윙크에서는 못 알아듣고 뭐 삼위 할 때는 알아듣고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앞의 개송과 두 번째 이 개송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앞의 것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져서 그 가난마저 없어지는 일, 곧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던진 끝에 진여와 일체가 되는 일이었다면, 그러니까 색이 공이 되는, 색즉시 공이 되는, 무심이 되는 현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것은 써도 다하지 않는 대선사의 무궁한 방편이므로 도인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더 없는 부자인 것이 된다. 이제 이것을 쓸 때는, 내려놓을 때는 가난해지는데 쓸 때는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는 도리. 이해되나요? 처음에 현상에서 본질로 갈 때는 현상을 지고 있던 것들을,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가난해져야 한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산상수훈하고 똑같은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다 이 말은 욕심이 없는 자가.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아서 이제 무심으로 간다. 그리고 무심에서는 이제는 다시 이걸 쓸 때는 평상심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 나온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가난뱅이요 부자라는 것은 반드시 모손이라 할 수도 없으니, 진여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 모두를 버려야 하기에 가난뱅이가 된 것이고, 진여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일체가 자기의 소유로 바뀌므로 더 없는 부자가 되는 것이니, 이는 진여의 양면일 뿐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이게 같은 차원에서는 가난하고 부자가 모순이지만 차원이 다르잖아요. 현상에서는 가난하고 본질에서는 부자가 되어서 다시 현상으로 돌아 나오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다. 보세요. 요 진리가 본질 자체에서는 평등하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죠. 지금 우리한테 평등하잖아요. 평등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 부처인 거예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 계시죠? 윙크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완전히 충분하게 부처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이 한 물건을 가지고 아유일기, 나에게 이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내가 윙크해서 보여준다. 이걸로서 부처다. 오케이? 예. 그런데 본질에서는 평등하게 모두가 부처인데 현상으로는 남자 있고 여자 있고 키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평등인데 현상에서는 자유예요. 다 달라. 유니크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은 현상에서만 이야기하면 평등하면서도 자유다 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근데 여기 차원이 두 개라면 본질의 차원에서는 평등하고 현상의 차원에서는 다 각자 다 달라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안 되죠? 모순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든 지금 세계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평등과 자유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모든 정치 경제 사상의 핵심이에요. 평등이면서 자유가 조금 더 모순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학자가 깨닫게 되면 아 이거는 모순이 아니구나 하고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국민들이 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잘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달으면 돼. 그러면 본질에서는 전부 다 평등하고 그리고 현상에서는 다 또 달라. 평등과 자유가 완전히 구가 되는 한 인간한테 각자가 평등하면서도 자유가 모순이 아니라 완전히 구가 되는 사회. 그게 지금 불국토, 하늘나라 이런 걸로 표현되는 나라잖아요. 그럼 조건이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윙크하면 되는데 이거 간단한 걸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지금 우리 공부가 진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이 아니고 우주 깨달음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참 진짜 좋은 공부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자, 또 진여의 체와 용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인데 이 세계는 의식 하나인데 의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본체고 의식 자체고 하나는 작용, 현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모든 것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죽비도 이면하고 이면이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도예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다. 이게 중도의 뜻이에요. 중도란 말은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 바다와 파도가 따로처럼 보이지만 둘 다 물이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말에 이제 여기에 통달하는 거. 이게 이 세계의 모습이에요. 또 나의 모습이에요. 나도 본체가 있으면서 현상도 엄연히 또 있어. 요 두 개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가. 다시 요 두 가지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공부는 투스텝이다. 첫 번째는 현상으로부터 본질을 발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순수 의식으로서의 나의 참된 모습을 내가 깨닫는 것. 나는 누구인가? 순수 의식으로서의 나의 참된 모습. 그걸 내가 한번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는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현상에서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를 무심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평상심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심과 평상심이 둘이 아닌 중도, 불이, 연기를 이루고 이게 실제로 일상에서 구현되는 것. 중도가 일상에서 구현되는 것.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공부에.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끝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을 깨달아도 그 본질이 현상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부를 향상일로라고 해. 끝없이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끝내 가서는 이 본질의 세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가 참 깊고 넓다고 할 수 있어요. 대승불교, 또 뭐 초기불교도 일부 있고, 기독교하고 뭐 이슬람 해서 몇 개가 있잖아요. 힌두교도 이제 포함되고. 그러니까 요 몇 개의 전통하고 내가 결합을 해서 나의 깨달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고 그냥 있으면 독불장군이 되어버려요. 그 깨달음에서 그쳐버려요. 근데 기왕이면 훌륭한 전통하고 각자 자기 인연에 맞는 하고 결합하면 좀 더 완성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승불교에 이 선이라고 하는 전통과 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결론이 중도예요. 중도란 말은 본질을 깨달은 다음에 본질에 머물지 않고 현상으로 나와서 현상에서 최대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걸 이제 보살행위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저는 건강한 깨달음의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말을 하자면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심이라는 말이 오늘 핵심은 무심에 대한 바른 이해. 무심에 대한 바른 이해. 자, 간단하게 써보면 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심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심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쓰겠죠? 맞아요? 자, 여러분이 뭐라고 쓰실 텐데 그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 내용의 무심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무심이 첫 번째 유심의 반대말로서의 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무심에 대해서 써보라 그러면 유심에 대한 반대말로서의 무심을 써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게 앞에서 말하는 작년 가난은 가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올해의 가난이라야 진정한 가난이다. 작년 가난은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올해는 송곳조차도 없다. 이런 말은 유심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무심을 말을 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유심의 상대로서의 무심은 진짜 무심이 아니라 상대적인 무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심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상대적인 무심. 이 말은 유심의 세계를 벗어나서 무심의 세계로 가는 것. 이게 한 가지 상대적인 무심인데 진정한 무심은 절대적인 무심이죠. 절대적인 무심이 되려면 여러분 절대적인 무심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상대를 포함을 해야 돼. 상대를 제끼고 무심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 상대적인 무심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절대가 되려면 무심이 유심을 포함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무심이 유심이 되어야지 진짜 무심이에요. 이 말 따라오시려나? 첫 번째 무심은 유심에서 벗어난 것을 무심이라고 하고 두 번째 무심은 그 무심이 유심으로 돌아간 것을 진정한 무심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의식이 뭡니까 했을 때 이 현상계를 벗어난 무엇인가를 의식이라고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상대적인 본질, 현상의 반대말로서의 본질. 진짜 본질은
그런 본질이 아니라 다시 상대로 나와서 상대 하나하나가 절대가 되어야, 본질이 되어야 이게 진짜 본질이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됩니까? 근데 요게 논리로는 비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야, 그러니까 처음 들어서는 참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아니, 유심이면 유심이고, 무심이면 무심이지. 왜 또 그 무심이 또 진짜라가 아니라 해가지고 다시 또 유심이 되어야지 진짜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안 와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가 이렇게 논리를 한번 뛰어넘어야지 이제 된다 할 때. 그래서 하여튼 공부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본질을 한번 발견을 하고, 그리고 본질을 계속 다져야 돼요. 다지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깨우침이 와요. 내가 본질이라고 하는 한은 아직까지 이분법에서 못 벗어났구나 하는 이제 깨달음이 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본질이지 하고, 딱 계속 본질을 챙기는 걸 할 수 없지만, 그 챙기는 한은 무언가 챙겨야 한다는 답답함이 있어요. 시원하지 않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자기한테 익어지면 이거 가지고는 아닌데 답답한데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을 챙기는 것이 에고이기 때문에. 본질을 챙기는 한 아직도 에고는 남아있다. 이걸 한번 깨닫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본질을 소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도에서 7번에 가면 소를 잊어먹는다는 대목이 나와요. 간단하게 보십시다. 1번 시무, 소를 찾는다. 2번 견적, 소의 발자국을 본다. 이런 시를 읽는 것은 소의 발자국을 본 거예요. 오케이? 예. 3번은 견우, 소를 한번 본다. 소를 볼 때는 대개 경계 현상으로 봐요. 꽉 막혔다가 터지는 걸 가지고 소가 한번 탁, 순간적으로 소를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보긴 봤지만 그게 소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4번은 덕우, 소의 요 콧뚜레를 깬다. 이 말은 경계 현상이, 시원한 경계 현상이 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터져 나갔을 때 그 터져 나간 걸 아는 그것은 끝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아챘을 때 그게 덕우예요. 그러니까 3번의 견우, 소를 보는 것은 경계 현상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4번의 덕우, 소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경계 현상의 유무가 아니라 이제는 경계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그것은 언제나 있어서 이거로구나 하고 딱 이제 소위 말하는 점심, 이거로구나 하고 마음을 딱 찍는 거, 마음에 점을 찍는 거. 이때 두 번째 하는 거,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도 해요.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라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안다 이거예요. 안다고 알고 모른다고도 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아는 거, 요건 언제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구, 요거를 놓친다 이거예요. 왜 놓치는가? 다시 이 현상에 대한 분별에 빠져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경계 현상을 만나면 흔들리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끌려나간다. 집 나가는 성격이, 거지 근성이 아직까지 농후하다. 집에는 돌아왔지만 아직도 집 나가서 떠도는 거지 그 습관은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 나가는 그놈을, 그 소가 컨트롤 안 되고 자꾸 집을 나가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의식의 자리에 딱 있지 못하고 의식의 자리에 있으면 왕인데 법의 왕인데 옥자에 있지 못하고 나가서 거지 생활을 왕자와 거지 하잖아요. 왕자 생활은 조금 심심하기는 해. 이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깨어가지고 있으면 조금 심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치즈고 볶는 저 거지 생활이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옷 바꿔 입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간다 이거예요. 집 나가는 근성이 있어서 그거를 다스리는 게 모구. 소를 친다. 소를 기른다. 길들인다. 그리고 모구가 이제 5번이니까 6번은 기우기가 이제 이 의식이라는 것이 좀 더 익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본래 자리로 돌아와요. 여기서는 힘들이면 오히려 어긋나.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힘을 빼면 뺄수록 그 자리가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긋나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을 터득할수록 이제 소를 타면 저절로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 무위법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망우 존인.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낳는다 할 때 이 순서가 소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소가 소위 말하는 유심의 반대말로서의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거니 하고 챙기는 한은 챙기는 에고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상으로서 상대적인 무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거를 상대적으로 내가 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한번 자각이 와요. 그래서 그걸 놓는 날이 온다. 이게 망우, 소를 잊어버린다, 그냥. 이게 본질이라고 이제 안 챙긴다. 그래서 한번 본질을 놓을 때가 온다. 그러면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소를 놓으면 소를 혹은 본질을 챙기고 있던 그놈이 마지막 남은 에고라서 본질이 사라지면 에고도 더 이상은 이제 붙을 데가 없어. 에고의 존재는 상대성에서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에고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세우는 마지막 전략이 깨달았다고 쳐라. 깨달았다고 쳐라 해가지고 깨달음을 지게 해. 그래서 깨달음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채면 깨달음을 지고 있는 한은 에고가 있어서 아직까지 끌적지근해.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꼭지가 아직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놓을 때, 본질을 놓을 때,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것이란 걸 자각을 해서. 근데 온 세상에 의식이라고 하는 자기는 또 있어. 자기만 빼고 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자기가 몰라. 이 점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상이 전체가 다 본질이고 의식이고 깨달음인데 거기에 나는 빠져 있는가? 나만 빠져 있는. 근데 그걸 미처 모르는 거. 그 왜냐하면 마지막 욕심이라서 그래요. 이게 깨달음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리게 될 때 깨달음을 놓게 된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놓으면 지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게 놓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망우, 소는 잊어버리고 존인, 사람은 남아있다가 이제 7번이 되면, 그러니까 8번, 이게 7번이고 8번 되면 사람과 소를 모두 다 잊어먹는다. 사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 이론상 텅 빈 거. 요게 진짜 무심인 거죠. 그 전까지 소를 무심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소가 사라져야지 진짜 무심. 그러니까 지금 무심에 대한 설명에서 위에 첫 번째 유심의 반대로서의 무심은 소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도 사라지는 거. 두 번째는
일원상, 동그라미 하나, 텅 빈 거. 제가 지금 일원상이라는 말이나 제가 만이주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요거 하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남고 소도 사라지고 에고도 사라지는 거. 그게 이제 진짜 무심. 그러고도 이게 끝이 아니고 8번이에요. 9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자로는 반본, 환원,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쓰여 있는 글귀는 수류, 화계,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이 말은 뭐냐면 일원상 전에는 산은 산이었어요. 일원상이 될 때는 산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상황, 본질 자체인 상황. 본질 자체에는 산이 아니야. 그런데 수류화계 9번에 이거는 다시 사는 산이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다 해서 시작했다가 8번에서 산은 산이 아니다. 완전히 공으로 갔다가 9번에는 다시 산은 산이다. 현상으로 돌아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류화계라는 말이 이게 이제 일원상에서는 9번, 15도에서는 9번이에요. 일원상은 8번이고, 일원상에서 텅 빈 그 자리에서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하고, 요 말은 뭐냐면, 수는 항상 동양에서는 수는 마음이에요. 심여수, 마음은 물과 같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양에서의 비유예요. 이때 지금 마음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의식은 물과 같다. 그럼 이 의식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이 이 현상계에서 흐른다 이 말은 고여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의식이 어디 가서 집착해서 붙지 않고 이제는 흐르면 여러분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여요. 내가 어디 집착하면 현상을 못 보는데 내가 어디 집착하지 않으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거.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수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 현실이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수용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청하게 돼요. 누군가가 말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관심 있게 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몸이 숙여지잖아요. 몸을 숙여서 듣는 거. 경청. 이게 지혜의 정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보다도 연만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좀 더 젊은 분도 계신데 경청에 여러분과 이 대목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요런 공부를 통해서 오늘 공부가 체와 용이잖아요. 체,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본질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용이잖아요. 체와 용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 그래서 인연 닿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어디서 잘못되어 있고,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내가 고집을 피운 부분이고, 이런 것이 보이겠지요?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나와 나의 몸과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경청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화계, 꽃이 핀다. 존재의 꽃이 핀다. 꽃이 핀다. 모든 인연이 아름다운 인연으로 모든 것이 돌아 나와서 복이 철철 넘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관계로 모든 것이 변해가는 그것이 수류화계의 뜻이에요. 요게 용이야, 용. 본질을 공부해서 본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본질을 사용하는 것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일단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경청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뭐 다른 거 하느라고 그 아이들의 그 말을 경청을 못 하는 거예요. 경청이 지금 여기도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계시고 또 젊은 신혼부부도 계시고 나이 좀 되신 분도 계시지만 돌아보면 경청하기는 어려워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묶이지 않고 내 마음이 무심하면 의식은 통해서 흐르게 되고 흐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청하게 된다. 거기에 숙여서 듣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게 이게 불법이지. 여러분 이게 불법이지. 뭔가 뭐 한 수씩 해가지고 뭐 폼 잡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유치한 수준이다 이거예요. 진짜 불법은 이 모든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났으니까 부처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복이 와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복이 온다고. 제가 손녀랑 잘 통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아니 그보다 큰 복은 없어 이 세상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할아버지의 구도에 있으면 안 돼. 되게 남자는 꼰대고 여자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꼰대 의식을 버리고 탁 내려놓고 그게 무심이잖아. 무심이고 마음이 통해서 흐르면 들린다 이거예요. 항상 모든 데서 물이 흐르게 해서 가는 곳마다 존재의 꽃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간이 되어서 삽시다. 이게 지금 공부의 결론이네요. 감사합니다.